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시면서 또 아니면 다른 영상을 보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올해 들어와서 정말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고 이거 정말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또 경제도 지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느닷없이 북한군들이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됨으로써 이게 또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1905년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을사년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조선이 결국은 1910년 경술년에 나라가 이제 망하는 전초가 을사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을사년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지만 실제로 2025년 을사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전쟁이 발발한다 그런 예언도 있고 남북 통일이 된다 그런 예언도 있는데 이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함으로써 북한군이 이게 또한 어떠한 지금 파장을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생각보다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보면 암울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핀치에 몰려 있고요.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와 관계가 정말 이제 극단적으로 최악으로 가고 있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온갖 포화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쪽으로 지금 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를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거 정말 나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경제 상황은 점점점 하반기에 사실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기 지금 북한군 파병 문제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나는 데다가 미국 대선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식시장은 주식시장 나름대로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은 완전히 묶여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소비는 소비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너무 부정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풍수 구은 시대 시작되자마자 이러다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한데 일단 오늘은 제가 앞으로 좀 향후 어떻게 흐름이 변할 건지 긍정적인 요소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같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미국도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보면 양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45대 45 비슷하게 민주당, 공화당 갈라져 있어요. 이제 중도층이 한 10% 되는데 뭐 조금 더 보는 분은 뭐 20%까지도 볼 수 있지만 미국도 양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11월 5일 날 선거가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고 한 달이 아니라 얼마 남지도 않았죠. 그런데 지금 흐름은 뭐 트럼프 흐름 쪽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트럼프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전에는 해리스 쪽이 뭐 부정선거 이슈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갑자기 북한군 파병이 되면서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을 만약 이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러면 나토를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김정은이를 제거한다든지 뜻하지 않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트럼프는 사실 해리스 민주당 쪽에서 부정선거만 안 한다고 하면 트럼프가 거의 뭐 당선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부정선거를 또 옛날처럼 또 획책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근소한 차이로 또 트럼프가 또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김정은이를 미군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하고 부정선거가 어떻게 될 건지. 부정선거를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분들이 뭐 안 믿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믿어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마지막으로 한 뭐 2주 정도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실제로 이런 것도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 건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런 부분도 또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일까? 긴가민가 하는 그런 소식인데요. IMF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올해도 일본보다 높다. 작년에도 일본보다 높았는데 올해도 일본보다 높고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6,132달러, 일본은 32,859달러, 약 한 3,000달러 그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대만보다도 일본이 이제 뒤쳐졌는데, 이거는 이제 엔저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년 들어서 일본의 엔저가 거의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1인당 GDP라는 것은 환율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원달러 환율이 거의 뭐 1350원에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1200원대였다고 하면 거의 38,000달러까지도 가능했겠죠. 어쨌든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 일본의 구원을 딛고 일본을 어떻게 보면 이겼다. 소득에서 증가했다. 물론 전체적인 GDP 캐파는 일본 인구가 많아서 더 크겠지만 1인당 GDP는 일본을 지금 추월하고 이제 이게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으니까 기분은 좋지만, 그런데 과연 35,000달러라고 하면 1인당 한 4천만 원 이상 소득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맞나? 그런데 사실 현재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국민들이 이걸 느끼질 못해요. 소비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은 계속 폭락을 하고 있고 부동산도 굉장히 불안하고 있고 일부 서울 지역 빼놓고는 매물도 계속 쌓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하반기에 수출이라든지 성장률 자체도 지금 하락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이고 어려운 하반기. 저는 일단 빠른 하반기, 늦어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서부터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서부터는 이 기조를 좀 바꿨어요. 아, 이게 상황이 내년도 정말 녹록치 않겠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모든 게 한꺼번에 퍼펙트 스톰처럼 지금 불거지고 있어서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정말 어려운 시기가 닥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주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세상의 흐름, 기운의 변화 이런 게 조금 요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10월 달부터 10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 현황이 발표가 됐는데요. 수출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전년 대비 2.9% 늘어났지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에 9.7억 달러가 좀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늘어난 게 아니라 감소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전반적으로 추세가 수출도 꺾이는 게 아닌가. 반도체도 36.1%좀 증가는 했어요. 하지만 다른 때는 거의 50%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이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못 가고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삼성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거의 20% 이상을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삼성이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반대로 좀 잘 나가고 있지만 이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빨리 삼성이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만이 수출도 더 증가를 하고 주식시장도 좋아질 수 있는데,
근데 삼성 입장 자체를 보면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진짜 걱정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성장률이 0.1%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2.6% 정도 지금 경제 성장률 목표 처음에는 2.2%였다가 지금 또 다시 올려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2.4%로 지금 하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도 꺾이고 이런 여파라고 하면 내년도 이 영향이 그대로 미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소비도 굉장히 늘어나지 않고 있고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안 좋고요. 그리고 집 분양 시장도 꽁꽁 얼어붙어 있고 복합적으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이런 현상을 그대로 전달만 하는 입장이어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운이 조금 더 저는 내년 상반기에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년 하반기까지 1년 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어떻게든 현재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거의 뭐 코스피는 옆으로 지금 조정 중이지만 큰 폭락은 없지만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계속 떨어진 채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아니면 무슨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으니까 아예 내가 어느 정도 좀 텀을 길게 잡고 그래 당분간 올해 좀 힘들겠구나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730이 깨졌는데 지금 하향 추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다시 한번 700을 깰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밀리면 전에처럼 지금 650이나 70 한 번 더 여기까지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이 물려 있잖아요. 거의 반토막 난 것도 많고요. 저도 이게 생각보다 너무 못 가다 보니까 물론 뭐 주식이라는 게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개별 종목 코스닥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금투세도 지금 폐지를 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다 지금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미국 대선은 미국 대선대로 온갖 복합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지금 하락 추세에 있어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른 것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환율까지도 좋지가 않습니다. 환율이 지금 1380원이 넘었어요. 원래 1350원이나 60원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다 이렇게 봤지만 1380원이 넘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1400원대를 좀 돌파할 수도 있고 또 재작년이죠. 2022년 지금 9월 달에는 1440원까지 갔었죠. 물론 여기까지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전쟁의 흐름, 북한의 어떤 변고 이런 게 발생한다고 하면 당장 1,400원은 금방 뚫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일단 환율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1,300원 이하에서 좀 형성이 돼야 된다. 적정 환율은 1,250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비정상적이고 환율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다가 앞서 미국 대선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간밤에 거의 22% 폭등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 쪽으로 거의 대세가 기울어지다 보니까
트럼프의 일론 머스크가 올인했잖아요. 테슬라 CEO가.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폭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행스럽고요. 전고점, 지금 전고점 거의 250달러 이상, 260달러 가까이 전고점이잖아요. 그것을 아마 이제 또 조만간에 예, 전고점이 지금 9월 말쯤인데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최고는 뭐 300달러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쪽으로 이것만 봐도 기울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께서 앞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워낙 많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힘내시고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